자, have도 뭐 다 알고 있는 거지만은, 자, have. 얘는 인도 유럽 쪽에서는 캅에서 발전된 말인데, 캅이라는 거는 이제 grasp, 뭔가를 꽉 잡는다. 또는 이제 뭐 take, grasp나 take라는 의미죠. take. 여기서 이제 고대 영어의 합반을 거쳐가지고 현대 영어에 이제 have로 이렇게 바뀐 거죠. 캅, 합반, have. 자, have의 경우에는 이제 전형적인 거는 뭐 가진다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내 영역 안에 무언가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 이런 포괄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나의 영역 안에 무언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이제 물건 같은 거를 소유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물건뿐만이 아니라 뭐 추상적인 그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 경험을 겪는다거나, 또 뭐 질병을 겪는다거나, 질병에 걸린다거나 이런 것들, 경험을 겪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가지다도 있고, 경험을 겪는다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음식 같은 경우에 섭취, 내 몸 안에 갖는 거죠. 몸 안에 갖는 거, 그러니까 먹다, 마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제 가지다와 연관되어 있는 말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거, 그 영향은 나만이 아니라 나와 타인과의 어떤, 이거는 이제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는 거, 그러면 이제 영향을 주는 거면 시킨다거나, 아니면 남으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는 거, 그럼 당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거면은 유리한 거면 시키는 거고, 나한테 불리한 거면은 당하다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위 이제 이런 거를 사역동사라고 부르죠. 사역동사. 그래서 have의 경우에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유와 연관되어 있는 이런 의미, 소유, 경험, 섭취, 그 다음에 사역동사로서 영향을 끼치거나 영향을 받는 거, 자, 이런 식으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서 생각하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문에서는 실제로 이제 사역동사로 이게 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명확하게 항상 알고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이제 지금 이런 식의 지금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매니저가 had employees have a short break니까. 자, 이런 식으로 사역동사로 이렇게 쓰이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이제 오형식으로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그러면서 사역동사로 쓰이게 되니까 여기 사역동사로 쓰이게 되면은 보어가 이렇게 원형부정사가 되는 거예요. 원형부정사 이 부분이 보어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앞에 동사는 had는 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직원들한테 뭐 하라고 했냐? have a short break. 짧은 휴식을 이때 have는 이때는 이제 경험하는 거, 겪는 거죠. 짧은 휴식을 취해라. 뭐 한 다음에 그들이 difficult meeting을 가진 후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F는 접속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때 헤드는 이제 미팅을 가졌다, 미팅을 겪었다 그런 얘기죠. about the assets they have. 또 여기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asset, 자산이죠, 자산. 그럼 이때는 이때 have는 전형적인 소유죠, 소유. 자산이니까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자산에 관해서 힘든 미팅을 겪은 후에 짧은 휴식을 갖도록 시켰다.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have가 자, 크게 나누면은 소유와 연관되어 있는 가지다, 겪다 이런 식의 의미. 그 다음에 사역동사로서 시키거나 당하거나 이렇게 나누어서 쉽게 생각해주면은 뭐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capable인데, 자, 이것도 보면은 이제 cap에 able이 붙은 거죠. 자, 전미사 able이 붙은 거고, 어그는 cap이니까 이게 이제 cap, grasp, cap 이것 비슷하죠. 지금 보면은 cap. 자, 이렇게 K나 C나 크 발음이 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붙잡다, grasp나 take라는 뜻이죠. 그리고 able은 할 수 있는 이니까 able이나 이제 IBL이 이제 이런 거가 되는 거는 할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얘기죠. 꽉 붙잡을 수 있는 뭐를 지식이나 기술 같은 걸 갖다가 내 걸로 꽉 붙잡을 수 있는 이런 의미죠. 그러면 지식이나 기술 뭔가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얘기죠.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유능한이라는 얘기죠. competent, 유능한. 자, capability 하면 capable에다가 어티가 붙어서 명사가 된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끝부분이 ability가 됐잖아요. ability가 능력이니까. 그러면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니까. 붙잡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게 이제 능력이나 역량이라고 하죠. 역량이고, 그다음에 커패서티는 이거는 이제 붙잡는 능력이라기보다도 그냥 붙잡는 상태를 나타내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이거는 수용량, 능력이라기보다도 이거는 어디에 얼마를 담을 수 있는가. 예를 들면은 뭐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냐. 예를 들면 뭐 그 경기장이 뭐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건 거죠. 그래서 수용량. 자, 이런 식으로 어티라는 거는 성질이나 상태 이런 걸 나타내는 거고, 어빌리티는 능력이니까 역량이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캐파가 얼마가 된다느니 뭐 이런 거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그 수용량을 나타내는 말인 거. capability는 이제 ability가 붙었으니까 능력. 자, 이런 식으로. 자, 예문을 보게 되면은 그 팀은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increasing its capability. 그 역량을 increase, 증가시킬 수 있는, 키울 수 있는, 뭐 하기 위해서? full capacity니까 full capacity. 그러면 최대한의 그 수용량이죠. 그러니까 수용량 여기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채우는 거죠. 이렇게 풀로. 수용량을 이렇게 최대치까지 채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capacity는 이제 수용량, capability는 ability니까 능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capture의 경우에도 capt에다가 word이 붙었으니까 capt라는 거는 이제 역시 cap, 붙잡다가 되겠고, word는 이제 명사형이죠. 그러니까 동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행위나 상태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거나 추상적인 거, 영어의 경우에는 항상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거, 추상적인 거 항상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의미를 나타낼 때. 자, 이런 거를 붙잡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만 붙잡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것도 내가 뭔가를 딱 붙잡는다.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거,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거를 이제 붙잡는 거, 생포한다, 포획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특히 뭐 동물을 포획하는 거. 그리고 이미지 같은 거 이제 뭐 휴대폰에서 이미지를 이제 붙잡아서 저장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캡처한다고 하죠. 포착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사람의 관심이라든지 상상력, 추상적인 거 이런 거를 붙잡는 거, 사로잡는다. 자, 우리말로 그냥 사로잡는다라고 하면 이게 다 쓰이죠. 사실 이제 이것도 동물 사로잡는 거고, 이것도 이제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뭐 이제 붙잡는 거고, 사로잡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로잡다, 있는 상태 그 순간을 그대로 붙잡아서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거죠. 사로잡는 거. 그리고 명사로 쓰이게 되면 이제 사로잡은 거, 생포한 거, 구금한 거 이런 식이 되겠죠. 자, captive 하면은 이부하게 되면 형용사나 명사가 되니까, 형용사가 되면은 사로잡힌 거고, 명사가 되면은 이렇게 사로잡힌 사람을 말하죠. 포로. 그다음에 captivate, ate 하게 되면은 동사가 되니까 이거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바로 매료시킨다는 captivate. 그다음에 caption 하면 on이니까 명사가 되는 거고, 이거는 그림 같은 거가 있으면은 거기 그 영상이나 그림 이런 데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제목 같은 거 붙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설명 붙인 거죠. 설명 붙이는 거 이런 거를 캡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설명을 포착해서 붙여 놓은 거죠. 그러니까 캡션. 자, 사진 작가가 시도했다. 뭐 하려고 시도했냐? 그 순간을 포착하려고 시도했다라는 거죠. 어떤 순간이냐? 그러면은 captive lion이니까 사로잡힌 사자가 뭐 하는 시작하는 순간이냐? 그 관객을 captivate, 매료시키는 그런 순간이 되겠죠. 무엇으로? 그 majestic, 장엄한 roar, 이렇게 포효로 매료시키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을, 모먼트를 이렇게 포착하려고. 그러면 사진 작가는 이제 그 순간 착 찍어서 이제 저장하는 거죠. 캡처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컨셉트는 con에 이제 sept가 된 거고, 이번에는 이제 cap에서 이제 sept, 이거는 cap, sept. 그리고 con이라는 거는 이제 함께가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생각들을 갖다가 함께 머릿속에다가 붙잡아 놓은 거죠. 함께 머리에 붙잡아 놓은 거. 그게 이제 개념이 되겠죠. 개념. 그리고 동사로 하게 되면 이제 sieve, 이 sieve도 이제 역시 붙잡다는 얘기죠. 동사로 쓰일 때 sieve. 그러면 함께 붙잡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붙잡아 두면은 이제 마음속에 붙잡아 두는 거면 뭔가 상상하다 이런 식이 되겠고, 마음속에, 그 몸속에, 뱃속에다가 붙잡아 두면은 임신한다는 얘기죠. 임신하다. 그래서 컨셉션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임신이라는 뜻이죠. 임신. 물론 이제 개념이라는 뜻도 있는데 보통 개념은 컨셉으로 쓰고, 자, 임신은 컨셉션으로 쓰는 거죠. 임신은 컨셉션.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잡아 둘 때, 위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항상 영어는 추상적인 거, 물리적인 거 같이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예문을 보면은
그것은 힘들다 그랬죠. 그것은 그럼 가짜가 되겠고 to 이하가 힘들다라는 얘기죠. conceive 생각해낸 거, 새로운 개념을 생각하는 건 힘들어. 뭐가 없이 creative thinking 이렇게 창의적인 사고가 없이 새로운 개념을 conceive of 생각해낸다라는 것은 그런 것은 힘들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conceive 하면 이렇게 뭔가를 생각해내는 거. 그 다음에 inception. inception은 접두사 in이 붙고 그 다음에 sept on 이렇게 된 거죠. in은 이제 안으로 안에, sept는 이제 붙잡다 뜻이고 on은 명사죠.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다가 붙잡아 놓는 거.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처음 붙잡아 놓는 것 이런 의미죠. inception. 안으로 들어가서 붙잡아 놓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럼 무언가의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붙잡아서 시작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incipient ha면은 이건 이제 형용사가 되니까 그래서 막 시작되는 초기에 그러니까 처음 붙잡아서 시작하게 하는 거란 얘기죠. incipient 시작되는 이런 얘기고 inception은 이제 이게 시작이었죠. 시작이고 incipient ha니까 형용사가 돼가지고 이제 그러면 시작의 이런 얘기 시작의 초기에 이런 식이 되고 자 그래서 inception이라니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처음 붙잡아서 시작하게 만드는 거 개시나 시작이란 얘기고 자 이거는 이제 혹시 영화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이제 본 사람이면은 그 제목이 이제 인셉션인데 왜 인셉션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뜻을 명확히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꿈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의 머릿속으로 들어가게 해 가지고 생각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맨 처음 시작하게 만드는 개시하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바로 인셉션이라는 인셉션. 그 회사가 인셉션한 이래로 그러면 이제 회사가 처음 생긴 이래로 그런 얘기죠. 회사가 설립된 이래로 우리는 addressed incipient problems. address라는 단어는 되게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꼭 알아둬야 되는데 address가 이제 주소만이 아니라 주소라는 거는 이제 거기 찾아가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주소 이제 그래서 address 하면은 이제 접근한다는 얘기죠. 어딘가에 접근하는 건데 그럼 뭐 하려고 접근하는 거냐면 항상 무언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거를 해결하려고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접근하다, 해결하다. 결국에는 해결하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 이제 해결되는 거죠. 말 그대로. 초기 문제를 quickly, 재빨리 해결해 왔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inception, 개시, incipient 하게 되면 이제 초기에 생기는 그런 얘기, 초창기. 그 다음에 intercept. 자, 인터는 뭐 이미 여러 번 나왔죠. 사이에서 sept라는 이제 sept 붙잡는다는 뜻이니까 사이에서 붙잡아 버린다. 그러니까 목적지에 가기 전에 중간에서 가로챈다. 이거는 이제 농구 같은 거 생각하면 되죠. 패스했는데 중간에서 그 선수한테 가기 전에 상대가 그거를 가로채는 거. 바로 말 그대로 이제 intercept 중간에서 가로채다. shun이면 명사죠. 그 하게 되면 사람이나 어떤 기기 같은 걸 나타내게 되니까 유격기 또는 차단하는 사람 이런 식이 되겠죠. fast interceptor. 자, 빠른 인터셉터가 필요하다. 뭐 하기 위해서? 그 공을 인터셉트 가로채가지고 인터셉션이니까 명사죠. 그 가로채기를 컴플리트 완성하기 위해서 인터셉터가 필요하다. 여기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유격수가 필요하다. 자, 이런 문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프리셉트하게 되면 프리란 얘기는 미리란 뜻이 미리 before. 그러면 미리 셉트 미리 취하다. 미리 붙잡아 놓는다. 그러니까 행동하기 전에 미리 붙잡아두는 어떤 규칙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그냥 무작정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에 따라 가지고 이제 행동을 하죠. 그래서 그 행동을 하기 위한 수칙, 규칙, 원칙 뭐 이런 거죠. 행동의 수칙 이런 거를 precept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preceptor 하면 어니까 사람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그 원칙 같은 거, 행동 원칙 같은 거 가르쳐주고 이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도교사. 지도교사가 가르쳤다 학생들에게 그럼 이제 가르쳐 준 거니까 사형식이죠.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도덕적인 수칙을 가르쳐 줬다는 거죠. honesty라는 기본적인 수칙이죠. 이때 어번은 동격이 되겠죠. 정직이라는 그런 기본 도덕적 수칙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anticipate. 자, 이거 anti, A-N-T-E, A-N-T-I로 쓰기도 하는데 원래 이제 A-N-T-E죠. 그럼 이것도 이제 미리란 뜻이에요. 미리. 원래 이제 A-N-T-I는 반대한다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반대가 아니라 미리란 뜻이죠. 미리. 그래서 미리 붙잡아 둔다는 얘기도 미리 붙잡아 두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일이 진행되기 전에 붙잡아두는 거. 아까 프리셉트는 어떤 행동하기 전에 행동의 원칙을 세워놓는 거고, 이 경우에는 어떤 일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머릿속에서 미리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붙잡아 보는 거. 그러니까 예상하는 거지. 예상. 사건의 진행 같은 거. expect, predict, 그 다음에 foresee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말들이 되겠고, anticipation 하게 되면 이제 명사가 되니까 예상, 기대 이런 의미가 되죠. 자, 그들이 그 도착, 손님의 도착을 예상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자, 손님들이 도착하기로 돼 있으니까 이제 이제 올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방이 anticipation,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에 participate, participate는 participate 이렇게 됐죠. 그럼 part는 이제 부분이니까, 그다음에 여긴 똑같죠. 이제 붙잡다 하고 동사가 되니까, 그러면 부분으로 붙잡는 거, 그러니까 전체가 있으면은 거기서 자기가 그 부분을 취하는 거, 전체 중에 부분을 취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어떤 사건이나 뭐가 있으면은 거기 전체 중에 일부로서 참여하는 건 참여한다고 하죠. take part in, engage in, join, attend. 자, 이렇게 이 sub이 이제 이게 붙잡는 거가 이제 take죠. take고, 그 다음에 part는 말 그대로 part죠. part 이렇게. 그래서 take part예요. take part. 부분을 취한다. participation이 명사니까 이제 참여가 되겠고, 언타게 되면은 사람이 되니까 참가 자가 되겠죠. participant. 각 참여자는 was encouraged. 장려되었다. 뭐 하도록 장려됐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되었다라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완전한 participation. 참여를 ensure. ensure하면 동사가 되겠죠. 이렇게 in 붙이면은 동사가 되죠. 이렇게 앞에 in 붙여가지고 ensure. 보장하다, 확실하게 하다, encourage, 용기를 주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동사가 돼서 장려됐다, 권장됐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